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피고인이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이 완전히 마시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관련 실무를 담당한 A 과장을 자기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발언을 잘 들어보면 이재명이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완전히 대형 헛발질을 했다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A 과장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A 과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많이 깨졌죠? 자기한테 많이 깨졌죠?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깨졌죠? 구체적으로 앞뒤 살이 안 붙어가지고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게 무슨 국토부로부터 많이 깨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이제 억지로 끌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당시 실무 담당 A 과장한테 그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위중교사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얘기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결국은 이게 이재명이가 위중교사 재판 말고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 거짓말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여기저기 증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의 위증교사를 시도한 부분이다, 이걸 실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 이게 뭡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해달라, 이걸 지금 위증 일종의 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 자신이 전화했던 그 공무원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무원이 나랑 통화를 해낼 때는 많이 깨졌다고 하더니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 하더니 오리발을 내밀더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지금 최악에 몰려가지고 이 마지막 이 재판,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도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상황을 억지로 왜곡해서 비틀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 보다고 생각했다. 자,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근데 그 다음 발언이 아주 더 웃깁니다. 자, 자기는 그래서 A 과장이 왜 자기한테 통화했을 때는 깨졌다고 얘기해놓고 국토부로부터 깨졌다, 정확한 표현은 없는데 어떤 그런 취지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끌고 가는 것인데, A 과장이 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자, 라고 하면서 A 과장도 백현동 사업 관련해 배임죄로 수사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남시 공무원까지, 말단 공무원까지 저와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정작 이 과장은 배임죄 기소에서 빠졌다고 하면서 A 과장을 기소를 빼주는 조건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검찰이 압박한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게, 만약에 A 과장이 배임죄로 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이재명의 주장은 백현동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된 것이지 성남시의 잘못이 아니다, 성남시는 하라는 대로 했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이 자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겁니다. 그 담당 과장이 배임죄인데 기소에선 빠지고 자기만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우선 그 구태의원하고 담당 과장에게 역시 떠미는 것이죠. 이재명이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떠미는 겁니다. 김문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위에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화영에게 떠넘기고 유동규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태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결국 이게 성남시 차원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 이걸 반쯤 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말 맞다나 이런 거 시도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빠졌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검찰이 이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검찰이 A 과장이 자기가 무슨 시장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닌데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검찰이 빼준다고 해서 여기 협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다 실토해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짓을 더군다나 그 이재명 밑에서 과장을 했던 이런 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위험한 딜을 한다,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가 지금 하는 짓, 툭하면 그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검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자기가 법정에 나오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달라,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위증교사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백현동 사업에 불법이 있었는데 왜 나만 기소하고 A 과장은 기소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뭐 성남시의 간 압박 협박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나왔었는데, 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서 전부 다 이재명이 헛소리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한 이 A 공무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추측하기로 국토부로부터 가장 압력을 받았을 사람이 A 과장인데 그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가 전화했을 때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정진상 비서실장 등에게 자기가 얘기해서 그런 그 얘기가 자신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국토부의 어떤 그 직무유기로부터 협박하겠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작이죠. 또 수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뭐 정진상이나 비서실장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요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자신한테 많이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A 과장이 지금 검찰에 뭐 회의가 돼가지고 거짓말한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과장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재명이는? 어떻게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발언이 이재명에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런 적 없어, 재명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건 오히려 이 A 과장이 어쩌면 그 이재명을 좀 생각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 특유의 이런 그러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재명의 이런 특징들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그 좋지 않은 측면에서 이 법기술 이런 걸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 모든 그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재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이 백현동 사건은 그의 선대 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이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친분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진상에게 청탁을 해서 이 바로 종 4단계 토지 용도가 변경되고 주거 비율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온갖 특혜를 등등등등 다 해준 것이죠. 그래서 김인섭이가 100억을 받고 또 그 정바울이라는 인물에 의하면은 200억을 요구했고 그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간다, 2층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인섭이 재판에서 뭐 국토부의 협박 기억자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이 3자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까지 거짓말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은 그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재판부는 심리를 끝냈다고 봐야 되고 법정에 나왔던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다, 이 부분도 얼마나 이 이재명이가 집요하게 사실상 여기저기 위증교사를 시도했던가, 오히려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